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하긴 하겠지만 내 인생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하지 않을 거야. 네,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부자의 성공 법칙 두 번째 영상인데요. 제가 첫 번째 영상에 댓글 쓰시면 그거를 두 번째 영상에서 같이 언급하면서 답변하면서 한다고 했는데, 일단 이어서 찍고 세 번째나 네 번째에서 한번 다 답변해 드릴게요. 자, 어찌됐건 챕터 5 다섯 번째입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아주 충격적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도 신의 뜻이요, 빈곤 속에서 평생 헤어나지 못하는 것 또한 신의 의도라는 그릇된 옛 생각은 이제 머릿속에서 지워야 한다. 이전 영상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이 얘기를 110년 전에 했어요. 그릇된 옛 생각, 110년 전에.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가난하게 사는 것도 신의 뜻, 빈곤 속에서 평생 헤어나지 못하는 것 또한 신의 뜻, 그릇된 옛 생각.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인즉슨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하긴 하겠지만 내 인생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하지 않을 거야. 왜? 신의 뜻이니까. 본인 행동에 대한 정당화가 되는 거죠. 인간이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신의 욕망이다. 인간이 풍족해야만 그들을 통해 자신을 더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신은 인간이 부를 누리기를 원한다. 저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맞는 것 같아요. 있다고 한다면 인간이 부를 이루고 풍족해야 하지만 뭐 재단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할 거 아니에요. 요즘 같은 교회도 키우고, 예를 들어서 뭐 아니면 절도 더 크게 하고 뭐 더 많은 사람을 포교하기 위해서 그 다 돈 들어가잖아요. 당신은 정신적 만족만을 누리기 위해 부자가 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뭐 당연한 얘기죠. 누군가는 그렇지 않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이게 거짓말인 이유는 뭐냐면 본인을 생각해 보세요. 정신적 만족만을 누리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를 본인이 원할 것 같으세요? 아니죠. 네, 아니에요. 네, 남들도 그래요. 누구도 그럴 수 없어요. 지식을 얻고 야망을 채우고 남들보다 뛰어나 유명해지려는 모든 것들은 삶의 정당한 일부래요. 이런 거 재수없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본질 안에 다 있다. 내성적인 사람도 그러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적 쾌락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부문적 삶을 살 뿐 결코 온전한 만족감을 누릴 수 없대요. 지적 쾌락, 입으로만 떠드는 거, 행동이 없는, 그쵸, 말싸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요리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맛있는 음식은 먹어볼 일 없는 거. 네. 뭐 이런 거죠. 뭐 요리를 몇 분에 해야 되고 책을 보고 겁나게 요리에 대해서는 뭐 알고 순서에 대해서 알고 하는데 칼질을 못해.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나와요. 당신은 오직 베푸는 삶을 살기 위해 부자가 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100% 맞죠. 베풀기만 하려고 부자 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생각나는 사람이 마더 테레사 뭐 아니면 간디 이런 사람들이 생각나긴 하는데, 이번 글에서 인류의 구원과 박애 및 희생의 기쁨만을 위해 자신을 내팽개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영혼의 기쁨 역시 삶의 일부일 뿐이다. 삶의 다른 부분보다 더 나을 것도 없고 고귀할 것도 없다. 우리는 그런 것들 고귀하고 다른 것들을 희생하면서 그 사람이 구원과 박애를 위해서 노력하는 걸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보는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그 사람 자체로 봤을 때는 그것이 가장 큰 가치이기만은 어렵다는 얘기 같아요. 그 사람도 맛있는 거 먹으면 좋아할 거예요. 좋은 집, 예를 들어 좋은 차, 좋은 옷.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정말 인간의 본질적인 어떤 생각, 본성에 대해서 그냥 딱딱 찝는 것 같아요. 아닌 척하는, 뭐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은데 시간 지나 보면 그렇지 않은 거 알잖아요. 우리가 다른 행동들이 자꾸 밝혀지고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지금 요새는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뭐 어떤 사람이 됐던 간에 극도의 이타주의는 극도의 이기주의보다 더 나을 것도 더 고귀할 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두 가지 모두 잘못된 방향이래요. 야, 이거는 참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물질에 대한 욕망이 모두를 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여기서 우리가 이 문장이 좀 불편하게 느껴진 이유가 있어요. 두 단어 때문이죠. 물질과 욕망. 근데 물질과 욕망이라는 게 단어만 놓고 보면 이거 안 좋은 의미의 단어인가요? 한번 검색해서 찾아볼게요. 정확한 뜻을. 물질은 물체의 본바탕, 재물을 달리 이르는 말. 자, 물체의 본바탕이 나쁜 말일까요? 재물이 나쁜 말일까요? 나쁜 말 없는데요. 네. 부족을 느껴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탐함 또는 그러한 마음. 근데 우리는 이러한 단어들이 포함된 문장을 들으면 뭔가 물질적이다, 너무 따진다, 이런 느낌이 있죠.
안 좋은 뜻을 내포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그 내면의 뜻은 뭘까 생각해 봤는데 이 컴퓨터를 갖고 싶다고 할게요. 이거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돈이 있어야죠. 네, 돈 있어서 네. 사야죠.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되죠. 네. 일해서 돈 벌어서 모아서 사는 거. 나쁜 거 있나요? 나쁜 거 없죠. 훔치는 건 나쁜 거죠? 여기서 그 뒤가 있어요. 욕망의 움직임은 모두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끄는 것이어야지 누구에게라도 피해를 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물질에 대한 욕망은 만물과 만인을 위한 부와 삶의 추구이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어찌됐건 훔치거나 뺏거나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일단 배제하고 사기 위해서는 일해야 돼요. 성과 내야 되겠죠? 알바를 해야겠죠? 서비스를 받는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돈을 번다는 거는 그 사람한테 나빠요? 나한테 나빠요? 둘 다 좋아요. 그러면 이걸 사기 위해서 내가 돈을 모아서 살려고 갔어요. 누군가 이거 만들어야겠죠? 이거 만드는데도 누군가가 일을 할 거고 그에 따른 소득이 생길 거고 이걸 팔면서도 소득이 생길 거예요. 이 과정상에서 나쁜 게 있나요? 이 사람들, 이걸 만든 사람들, 파는 사람들 다 도움됐죠? 네. 물질에 대한 욕망이 모두를 위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무언가를 갖는 데 있어서 법을 어기지 않는 이상 그 과정은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6번째 챕터는요. 부를 창조하는 영상의 법칙. 흥정할 필요가 없다. 요거는 직접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와, 100년 전에 컴퓨터가 있었나? 1946년이네요. 이게 1910년인데 근데 컴퓨터 얘기가 나와요. 중간에 뭔가 내용을 더 추가를 했나 본데요.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컴퓨터 예를 들었잖아요. 네. 컴퓨터 내용이 나와요. 예를 들어 컴퓨터를 갖고 싶다고 하자. 생각하는 물질에 컴퓨터의 사고를 새기기 전에 컴퓨터 영상을 마음속에 뚜렷하게 새겨보는 것이 좋다. 컴퓨터를 원한다면 그것이 만들어지고 있거나 나에게 오고 있는 중이라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영상을 만든다. 사고가 형성되면 컴퓨터가 나에게 다가온다는 확고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지녀라. 되리라는 자신감 없이는 절대 생각하거나 말하지 말라. 이미 자신의 것이냐 그 권리를 주장하라. 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들이랑 되게 흡사하죠. 전 그냥 앞에 있어서 얘기한 건데. 챕터 6은 제가 막 딱 꽂히는 내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7번 부를 창조하는 감사의 법칙, 감사를 많이 하면 어쩌고저쩌고 그런 내용들은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챕터 7을 처음에 딱 읽으면 이거 잘못된 책이다 느낄 수 있어요. 내 지시대로 따르기만 한다면 신과 완벽하게 호흡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네. 종교적으로 이거 잘못된 책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신적 조화와 조율하는 전 과정은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다. 감사가 바로 그것이다. 첫째, 모든 사물의 과정을 주관하는 지능을 가진 유일물질을 믿는다. 이 부분만 읽는다면 이거 덮을 수 있어요. 둘째,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 물질이 준다고 믿는다. 셋째, 깊은 감사의 마음을 통해서 이 물질과 자신을 연결한다. 뭔가 그 물질에게 감사하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는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부족으로 가난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보았다. 계속 나오는 게 어떤 그 물질이에요. 지능을 가진 유일 물질, 근본 물질,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던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처음으로 제 차를 산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제가 이런 비슷한 책을 읽었었어요. 시크릿 그런 류의 책이었는데 그때 당시 시크릿도 없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를 정말 내 것이 된 것처럼 가서 체험하고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BMW 매장에 가서 530인가 525i 그 차의 견적을 봤었어요. 두산대로 사거리에 있는 거. 그러고 시간이 지나서요. 그런 정도의 차를 살 수 있는 여건이 됐어요. 근데 막 넉넉하게 되진 않고 지금으로 말로 하면은 카푸어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한 달에 얼마씩 내서 차를 타려는 생각이었어요.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니까 그런 정도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무슨 차를 사려고 했냐면 시간이 지나서니까 저 렉서스를 사려고 했어요. 그때 당시 또 유행이었고 그때 당시 또 괜찮았어요. IS250이라는 걸 사려고 했었어요. 그 차를 이제 실제 보기도 하고 했는데 이쁘고 편의 장비도 잘 돼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살려고 마음 먹었고 왜 또 그게 더 좋았냐면 여자들한테 인기 있는 차라고 제가 먹어서 봤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왕이면 인기 있는 차 사는 게 좋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거의 확정을 한 상태에서 뭔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그때 당시 일하던 사무실 근처에서 BMW가 한 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위에 썬루프, 이렇게 썬루프가 유리로 있고 왜 천 같은 걸로 하나 덮여지잖아요, 내부에서 보면. 근데 이게 열려 있고 유리만 덮여 있는 거예요. 그것도 관심에 있던 차니까 이렇게 위에서 봤어요. 그 썬루프를 통해서 안쪽을 봤는데 손잡이 안에서 네. 실버 색깔, 알루미늄 같은 그 색깔로 딱 그 손잡이를 봤는데 그 손잡이가 왜 이렇게 이쁜 거예요?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뭐 이전에 했던 생각이 싹 사라지고 BMW 사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손잡이 하나에. 네. BMW를 알아보다가 BMW 중고로 샀어요. 개인 직거래를 하게 됐거든요. 그 직거래는 그 당사자 만나서 하게 됐는데 그게 또 리스 차였어요. 그 당시에. 그 차 리스를 발생시킨 회사에 가서 그거 넘겨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진짜 황당하게 그 리스 회사가 도산대로 BMW 매장 근처에 있었어요. 통화를 했더니 이거 서류 사인하는 거를 이 BMW 매장에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차를 이제 리스 계약 넘겨받고 타고 오게 됐거든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그 당시에 견적받던 그 자리에서 제가 중고로 넘겨받는 차에 사인을 하고 타고 왔어요. 그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물론 내부에 쇼파 위치나 이런 것들은 달려져 있었는데 그 공간에서 제가 차를 받고 타고 왔단 말이에요. 타자마자 막 혼자 소리 지르고 막 얼마나 신났겠어요. 차 사면서 그렇게 신난 거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거든요. 첫 차. 내가 그때 그 했던 생각이 막 떠오르면서 그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면서 그 전에 제가 했던 생각을 얘기해 드릴게요. 내 지시대로 따르기만 한다면 신과 완벽하게 호흡하는 느낌, 지능을 가진 유일 물질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제가 경험한 거. 지금부터는 안 듣고 싶으신 분은 안 들으셔도 돼요. 이건 제가 했던 생각이니까. 제가 그때 그런 일이 있고 군대 제대하고 견적을 보고 나서 뭐 돈을 모으고 이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런 내용의 책을 읽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차를 사고 싶은데 그 차에는 바퀴도 있고 핸들 손잡이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유리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무나무에서 고무가 지금 추출돼서 그 차에 바퀴로 가는 중일 거야. 유리도 마찬가지, 플라스틱도 마찬가지, 석유에서 추출돼서 부품으로 이제 가는 중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한 번 한 게 아니라 몇 번 했었어요. 제가 그날 소리지고 그런 게 몇 년 전에 했던 제 행동이 정말 그 자리에서 차를 받아오는 결과로 나타났고 제가 중간에 생각했던 그런 것들까지 그날 다 정말 맞다고 느껴졌어요. 헛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건 저한테는 그랬어요. 이거를 누군가는 믿을 거고 누군가는 헛소리라고 생각할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것도 야 우연이지, 말 같지 않은 소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러한 경험을 지금까지 수십 번 넘게 해왔어요. 수십 번, 훨씬 더면 더지 적진 않아요. 수백 번이 되면 됐지. 저랑 길게 아신 분들, 친구, 선배, 후배, 뭐 10년 넘고 20년 되고 이런 친구들이 제가 얘기하면 이제는 그냥 뭐 이유 없이 믿어요. 얘기하는데 다소 허황된데 매번 그게 됐거든요.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해도 그래 별 감흥이 없어요. 가타부타 하지도 않아. 그래.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더 깊게 팍팍 꽂히는 거예요. 사실은. 야, 신념은 감사로부터 싹튼데요. 신념. 제가 했던 거는 이거예요. 당신은 재벌이나 부호들이 그릇된 행동이나 단점에 대해 생각하거나 거론을 함으로써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기를 바란대요. 그들이 세상을 조직화했기 때문에 당신에게 기회가 생긴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모든 것들은 그들 덕분에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부패한 정치인에 대해 화내지 말라. 정치가들이 없었다면 무정부 상태에 빠졌을 것이고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엄청나게 줄어들었을 것이다. 불평불만으로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거죠.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나한테. 8번 챕터인데요. 부를 창조하는 신념의 법칙. 6번 챕터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원하는 집의 모습을 영상화한 가난한 청년의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자.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지 명확히 떠오를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이 그것이다.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기 전에는 하나의 아이디어에 불과하다. 수사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기도 하고요. 제가 그림으로 구조만 좀 그려볼게요. 제 머릿속에는 있는데 그걸 표현한다면 이게 뭐냐면요. 제가 단독주택 지어서 살 때 요 구조의 집을 지어서 살 거예요. 그러니까 1층은 완전히 크고 2층은
이쪽 부분이 테라스인 거예요. 저 뒤쪽이. 그리고 3층은 여기는 잔디밭이에요. 여기는 수영장 있고, 여기는 해외에 보면 천장은 있는데 벽은 없이 다 뚫려 있어서 여기 이제 빛이 체어 같은 게 있고. 지금 이걸 읽고 제가 그렸잖아요. 이거 지금 그린 게 아니라 제 머릿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이거에 더 디테일한 모습을 제가 지금 그리지는 못해도 잔디에 뭐에 어떻게 있고 이 안에는 뭐로 꾸며져 있고 구조까지 머릿속엔 있거든요. 어떤 분위기, 어떤 나무를 쓸지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의 모호한 개념만을 갖고 있을 뿐이지 생각하는 물질의 영상을 그려내지 못한다. 좋은 일 하기 위해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런 바람은 모두가 갖고 있는 것이다. 자유롭게 여행하고 구경하고 오래 살고 싶다는 소망만으로도 부족하다. 그런 바람 역시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다. 친구에게 정보를 보낼 때 110년 전이니까요. 알파벳 순으로 글자를 보내고 친구가 스스로 글자를 조립해 읽으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의미를 담아 조리 있는 문장을 써서 보낼 것이다. 생각하는 물질의 소망을 보낼 때도 이처럼 조리 있는 문장으로 보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형태가 확실치 않으나 소원이나 모호한 욕망을 내보내면 창조적 힘이 가동되지 않고 부자가 될 수도 없다. 자신의 욕망을 돌아다녀 보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갖게 되었을 때 느끼는 마음속에 뚜렷한 그림을 그려보라. 제가 이거 정말 많이 하는 거거든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갖게 되었을 때 느끼는 마음속에 뚜렷한 그림을 그려보라. 정말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억나? 네, 선생님 말씀해 주셨죠. 저 뭐 자동차 갖고 싶고 집 갖고 싶고 이런 거 얘기했을 때 그거를 모호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차 종, 모델, 그리고 차 색깔, 안에 실내 디자인 이런 것까지 아예 세세하게 그리고 그거를 가졌을 때 느낌 그리고 실제 매장 가가지고 한번 직접 보고 와라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셨어요. 갔다 왔었죠. 어땠을까?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로 보니까 아 이거 진짜 내 거 될 수 있겠다라는 느낌 그때 경험하고 왔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하는 건데요. 제 스스로도 많이 해요. 그래서 최근에도 뭔가를 갖게 됐고 결국에는 물질로 갖게 되는 거거든요. 매번 내가 이런 걸 해봐야겠다, 가져봐야겠다, 이루고 싶다 하는 건 먼저 다 해봐요. 제가 좋아하는 동기부여 영상 중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한테도 얘기해줘요. 그것만으로 되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제가 이 전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필요 충분 요소는 아니지만 필요 요소는 반드시 맞다고 생각해요. 그걸 통해서 정말 갖고 싶다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지 구체적으로 알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생각하는 물질의 소망을 보낼 때도 조리 있는 문장으로 보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형태가 확실치 않은 소원이나 모호한 욕망을 내보내면 창조적 힘이 가동되지 않고 부자가 될 수도 없다. 마음속에 그린 그림이 뚜렷하고 확고할수록 거기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질 것이고 따라서 욕망이 더욱 강해질 것이다. 욕망이 강해질수록 자신이 원하는 그림의 마음을 고정시키기가 쉬워진다. 그 다음 내용이 나오죠. 그러나 단순히 명확한 그림을 보는 것 말고도 필요한 것이 있다. 그림을 보기만 한다면 공상가에 지나지 않고 그 일을 해내려는 힘이 없어지게 된다. 그 목적 뒤에는 그것이 이미 내 것이라는 불굴의 신념이 있어야 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라. 그것의 주인이 되어 사용하라. 그것을 실제로 갖게 되었을 때 사용하는 것처럼 상상 속에서 그 물건을 사용하라. 마음속에 그린 그림이 뚜렷하게 나타날 때까지 생각하라. 그런 다음 그 그림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된 듯한 태도를 행사하라. 실제로 자기 것이라는 강한 신념을 지녀야 한다. 정신적인 주인의식을 굳게 지키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생각에 일순간도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린다면 아주 심하게 말한다면 정신착란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맞잖아요. 내게 아니고 현실이 아닌데 그걸 내 것처럼 느껴야 된다는 게.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걸 해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이 컴퓨터 이거 비싼 거거든요. 이게 제가 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칠게요. 매장 가서 봤어요. 야 이거 하면 좋겠다. 스피커는 백앤올uf슨이라서 바로 음악도 들으면서 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머릿속에 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자주 해요. 생각도 자주 하면 익숙해져요. 그리고 그걸 갖고 싶어지겠죠. 욕망이 더 커진다고 했죠. 이걸 사는 시점이 와요.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감흥이 있지 않아요. 왜? 내 생각에서 이건 이미 일상이기 때문에. 오면
일상으로 그냥 이어지더라고요. 그 생각할 때가 너무너무 좋아요. 여행 가기 전에 가서 뭐 해야지 가서 놀 때도 물론 좋지만 와서 이거 사용하는 것도 물론 좋죠. 근데 가장 큰 즐거움은 가기로 결정하고 가서 뭐 할지 막 계획 세우고 막 찾아보고 검색하고 여기 가서 이거 먹어야지 저기 가서 뭘 봐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막 좋잖아요. 실제로 가서 실행을 하는 거고 그때도 좋지만 이 생각을 할 때 좋거든요. 이거 똑같아요. 아, 여기서 음악은 무슨 음악 들어야지 하면서 그 음악 들으면 내 앞에서 사운드 나왔을 때 어떨까? 아, 무슨 음악이랑 무슨 음악 들어야지. 실제로 오면 그거 그냥 한단 말이에요. 이미 계속했던 생각이라서 그게 일상이고 막 감흥이 있지 않아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다음 거 생각해요. 그러면서 즐거워요. 다음 게 없으면 별로 안 즐겁죠. 상상 속의 세계가 현실화된다는 믿음을 갖고 그것을 현실화하려는 목적을 늘 기억하라. 과학자와 몽상가의 다른 점은 상상의 쓰임새에 대한 믿음과 목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 의지의 올바른 쓰임새를 배우도록 하자. 여기에 제가 늘 하는 게 있네요. 우리가 요구한 것들을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 새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고 대담하게 멋진 삶의 계획을 마음껏 세운다. 실제로 주인이 된 것처럼 요구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한다. 희망했던 환경과 재정 조건을 상상하고 바로 그 모습을 살아간다. 그러나 공상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재밌죠? 네. 질문 있습니까? 공상만으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얘기를 아직 다 못 읽었는데 소장님이 하고 있는 걸로 말씀을 해주신다 그러면 이거는 누구나 이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어릴 때 물론 지금도 있겠지만 게임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여행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행을 어디 가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어딜 가고 싶은데 계속 생각해요. 가서 뭐 해야지 하면 비행기표 사고 있어요. 그 생각에 행동을 유발한단 말이에요. 그냥 한번 하면 좋지 이 생각과 하고 싶어, 갖고 싶어, 되고 싶어, 가고 싶어 계속 그거 찾아보고 계속 찾고 갖고 나면 뭘 할지 가서는 뭘 할지 계속 생각하잖아요. 결국 거기 가서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 욕망을 점점 키우면 키울수록 빠른 시간 안에 입버릇처럼 게임에 대해서 맨날 얘기하는 애들은 PC방 가서 제일 많이 앉아 있죠. 제가 예전에 뭐 배울 때 그 선생님이 처음에 만들어졌던 나라가 가기 되게 힘든데 결국 그 나라에 갔어요. 결국 열망이 크고 욕구가 클수록 그거 키워지는 건 계속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결국 갖게 돼요. 욕구가 많이 커지면 결국에는 행동으로 나오게 되고 그 행동에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거죠. 다음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드리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가난을 연구하지 말라. 반대의 것을 사고해서 원하는 걸 얻을 수는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첫 번째 영상, 이번 영상 둘 다 보셨던 분들은 충분히 아실 거예요. 게임을 막 잘하고 싶은데 막 공부 뭐 이런 거 어차피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런다고 해서 반대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하라는 얘기죠. 첫 번째 영상과 이번 영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댓글 쓰시면 그건 두 개 합해가지고 제가 세 번째 영상을 하면서 그건 좀 텀을 두고 찍을 거예요. 세 번째 영상을 하면서 다 답변 드리고 또 세 번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한 세 번이나 한 대여섯 번이면 끝날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